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극심한 피부 건선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운 좋게 착한 한국 친구를 만나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제 병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건선에 치료하게 되었는지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왈칵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는 피부 질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은색 각질이 피부를 뒤덮고 피부는 자꾸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비듬이 온몸을 뒤덮은 것 마냥 각질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피부과의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미국은 병원 진료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싸지만 계속되는 제 피부병에 어머니는 큰 마음 먹고 저를 데려갔어요. 이 피부병은 건선이라는 질병이라고 하더군요. 각질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빠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으며 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이며 일종의 면역 이상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피부과 의사는 저에게 밖에 잘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에만 있으라는 말만 남기고 그렇게 병원에서 나왔답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맘때쯤에는 친구들이 제 피부를 보고 물고기 비늘 같다고 놀리기도 하고 제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며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는 친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을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 뒤로 저는 계속 외톨이처럼 혼자 집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좀 더 먹으니깐 제 피부병을 가지고 놀리며 따돌림시키는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원래 밝고 명랑하던 제 성격은 자꾸만 내성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중학교를 졸업할 시점에는 아이들의 괴롭힘 극에 달했습니다. 하루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있던 일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프라웃이라는 기름 오염 제거제를 가지고 와서 저를 향해 그것을 분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애들이 저에게 오더니 양팔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 기름 오염 제거제가 온몸에 도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열을 하면서 피부를 박박 긁어대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온몸에는 하얀 각질들이 제 몸에서 눈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정신 상담을 받으며 치유 중에 있답니다.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구독자님들 중에 학생인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그 아이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제 부모님은 이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던 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그맘때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저질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부모님은 그 뒤로 학교로 찾아가 가해 학생 및 그 학생들을 방관했던 교사와 학부모도 강력히 처벌시켰고 저는 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학교에 너를 맡기느니 우리가 집에서 너를 참된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부모님과 저는 그 시절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만큼 많이 힘들었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이모가 교육자였고 이모를 통해 저는 남은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한국에서 검정고시 시험과 비슷한 개드 시험에 합격하여 저는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건선 질환은 여전히 심각했지만 저는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학년으로 처음 입학하고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룸메이트로 만났던 친구가 바로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장지은이라는 한국 친구였답니다. 지은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참 착하고 바른 아이였어요. 물론 성인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학교 시절 아이들처럼 대학 친구들은 저의 피부를 보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놀림이 있을 분위기가 있을 때면 지은이가 나서서 그 놀리려고 하는 친구에게 따끔히 얘기해주고는 했거든요.
너는 뭐가 잘나서 나이 처먹고 친구에게 인신공격을 해 너가 그렇게 잘났니? 생긴 것도 먹다 버린 객검같이 생겨가지고는 지은이는 평소에는 누구보다 상냥하고 착한 아이인데 먼저 상대방이 자기 사람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복수해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은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좀 더 끈끈한 우애 관계를 다지게 되었어요. 곧 1학년 여름방학이 오게 되었고 우리 집에 가서 놀고 지은이 집에 가서 놀고 참 재미있게 보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은이 같은 착한 친구가 제 옆에 있어주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학이 다 끝나갈 때쯤 지은이는 저에게 권했어요. 곧 개학을 하여 학교에 들어가 공부만 하게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버티지 못한다. 기력 회복을 하고 학교 들어가자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하며 저를 이끌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한인타운은 먹거리가 아주 다양하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줄 서서 음식점 줄을 설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20분의 기다림 끝에 닭 한 마리 칼국수집에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닭 칼국수를 엄청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 생겼다고 해서 꼭 먹고 싶었다라고 하며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기력과 체력이 회복되어서 뭐든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자고 커다란 전골 냄비에 닭 한 마리가 도착했습니다. 육수를 따뜻하게 먹기 위해 계속 끓이면서 먹기 시작했어요. 육수 안에 빛깔 좋은 닭고기들이 숨이 있었고 달교리 전문점답게 닭고기 색도 뽀얗고 쫄깃쫄깃한 식감이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맛이었는데 너무 맛있고 입맛에 맞아서 세 그릇이나 바쁜 거 있죠? 잘 익혀진 닭을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면 코끝이 찡한 맛이 느껴지는 게 참으로 진국이었습니다. 닭을 다 건져 먹고 나니깐 버섯과 파가 듬뿍 담긴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오동토동한 게 입으로 들어가니 입맛이 확 돌면서 너무 개운했습니다. 지은이도 너무 맛이 좋았던지 우리는 계약하고 나서 몇 번이고 그 집을 방문해서 닭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선 피부 질환이 좀 완화가 되면서 덜 간지러운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은 닭칼국수 사장님이 저에게 오더니 몸이 왜 그러냐면서 묻더군요. 이거 먹고 좀 나아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건선이 나아지는 시점이 이것을 먹고 나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제 피부병이 왜 호전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한국말로 사투리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닭 먹고 건선 나은 사람 꽤나 봤지. 대구에서 이거 장사할 때부터 안 고쳐지는 건선 고치라고 서울에서 아가들 데리고 내려오더라. 엄나무라 해갖고 우리는 육수를 이걸로 우리거든. 근데 이게 아토피나 건선 같은 고지질병 피부질환 고치는 거에 그렇게 탁월한 게 아니겠나? 야가 소염 착용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나? 사실 내도 처음에는 내 자식놈 때문에 이거 장사 시작했다. 내 아들놈도 건선이 얼마나 심각했는 줄 아나? 근데 한 10년 이거 묵으니까 싹 다 낫더라. 그리고 우리는 조미료 같은 거 일절 안 쓰고 오로지 닭과 엄나무, 인삼, 오가피, 요란한 약재료로 우리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호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기다. 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에 사투리까지 써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옆에 있던 지은이가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유레카를 발견했답니다. 드디어 죽을 것 같던 내 고질병이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요. 사장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닭칼국수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들에게 써먹었던 여러 가지 치료법 등도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완치는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관리로 케어 가능하다. 자극이 없는 보습제를 매일 피부에 도포하고 비타민 D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음주와 스모킹은 절대 금물이다. 살이 찌는 것도 막아라. 지방은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애초에 살을 찌우면 안 된다 등 꽤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저에게 자신의 아들이 먹고 효과를 봤던 한국에서 만든 비타민 D 영양제도 새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3년간 사장님의 말에 따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나아져서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회복되었죠.
저에게 자존감과 행복을 전해준 그 한국 사장님과 제 옆에서 든든히 저를 지켜준 한국 친구 지은이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방학만 되면 한국에 여행을 올 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가득하게 차 있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위로해준 한국인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인 조이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인타운 닭칼국수 사장님 나중에 미국으로 여행 가게 되면 꼭 찾아뵙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